전자기기가 생성해주는 랜덤은 현실에서 생성되는 랜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완벽한 랜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주사위나 동전 같은 물리적으로 랜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 무작위성이 높은 걸 만드는 건데, 아니 컴퓨터는 뚜루루뚜루뚜루 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더 잘 만들어 주겠네 인간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시도 패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에 뭔가가 나온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패스프레이트는 필수다. 멀티식을 하는 게 필수다. 네. 답이다. 네. 정답이다라고 이제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한 번 실수 생기고 엉뚱한 거 막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오케이 심호흡하면서 이제 현재 상태들 쭉 보고 내 지갑을 봤더니 기계가 주는 걸 그냥 그대로 했네 이 상태다. 그러면 이제 내 딸마님 요 다음에 차분하게 이제 전체 상황을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됩니다만 네, 뭐 그래도 뭐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밀하게 선을 딱 가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드웨어 지갑 회사가 만들어주는 건 믿을 수 없구나 에서 끝나시기보다는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뭘 옮기셨어요. 어떤 안전 수칙대로 이렇게 뭘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이걸 왜 했지를 모르면 다음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대응을 못 해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방독면을 썼으면 그래 생화학 테러를 막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그 방독면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 그 정화통이 있는 거고 뭐 정화통의 역할은 이거고 그러니까 정화통이 썩었으면 새로 갈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행동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드웨어 원래 회사가 줬기 때문에 못 믿는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생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컴퓨터라고 하면 뭐 그 진짜 말 그대로 데스크탑도 포함 그리고 노트북 포함 뭐 핸드폰 포함 그리고 시드 사이너 포함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전자기기가 생성해주는 랜덤은 현실에서 생성되는 랜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원래 회사가 줬기 때문에 못 믿는다 보다는 컴퓨터라는 그러니까 즉 전기를 꼽아서 전류가 흘러서 뭐가 이렇게 짜자자자장 이렇게 그 칩에서 뭐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갖고 그 나한테 뚝 떨어지는 이 랜덤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랜덤은 현실에서 내가 진짜 주사위, 진짜 동전을 이렇게 굴려서 만드는 랜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부터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맹목적으로 그냥 하드웨어 회사가 주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풀숲에서 쑥 하는 소리가 나면은 그게 한번 그런 맹수였다라는 기억이 있을 때 그런 소리만 나면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도망다니는 패턴을 계속 만들어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랜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주사위나 동전 같은 물리적으로 그런 랜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 무작위성이 높은 걸 만드는 건데 뭐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컴퓨터는 뚜루루뚜루뚜루 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더 잘 만들어 주겠네 인간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시도 그 패턴이 안에서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
꼭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제작했던 영상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 시드 사이너로 사진 찍는 거, 랜덤한 사진 찍는 거, 그거는 좀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그 비밀 레시피 같은 게 하나 양념이 하나 쳐져 있는데 뭐냐면 시드 사이너의 사진 찍는 요 엔트로피 생성에 보면 카메라의 노이즈도 집어넣어서 엔트로피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랜덤한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어떤 노이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시드 사이너를 내가 지금 아주 오랜만에 켰어요. 어떤 냉골 같은 난방도 한참 안 하던 방에서 꺼내서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켜서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전자 그 칩들이 좀 열을 덜 받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찍혔겠죠. 이게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제가 전원을 연결하고 시드 사이너가 켜진 지 한 30분이 된 시드 사이너예요. 내가 공부하느라 계속 30분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하느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노이즈에 하드웨어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노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진짜 그 현실의 엔트로피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도라고 하는 요소가 예를 들면 이제 온도라고 하는 요소가 카메라 노이즈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엔트로피, 그러니까 찐 레알 현실의 아날로그 엔트로피가 막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일종의 어떤 하이브리드 믹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드웨어 지갑 회사가 주는 거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퓨터라는 거는 랜덤 같지만 사실 걔네들도 인간과 똑같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랜덤을 생성한다. 요거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어떤 아날로그의 그 한마디로 잡음을 집어 넣는 거죠. 잡음을 집어 넣어야 우리가 주사위 굴리는 게 끊임없이 128번, 256번 잡음을 넣어서 내가 갖고 있는 패턴을 계속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작위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인간이 주사위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기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방법에서 그 기계가 처해져 있는 물리적 환경들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코드로 넣어서 그게 연동되게 만들면서 무작위성을 높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무엇이 됐든 진정한 랜덤은 무작위성이 높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든 그 리모닉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한 툴이 그런 무작위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해서 이것은 제대로 잘 만들어진 안전한 니모닉이다 아니다를 판별해야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저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원리를 이해하자. 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딸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코드 볼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뭐 어쨌든 컴퓨터가 생성해내는 거에 아무리 그런 게 꼈다고 하더라도 난 그거 못 믿겠어. 나 주사위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주사위를 하시면 되고 그래?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하고 제미나이랑 클로드 동원해서 시드 사이너 코드 그 부분 딱 잘라가지고 자를 필요도 없어요.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클로드한테. 여기에 뭐 카메라로 엔트로피 생성하는 거 있다던데 그거 코드 어딘지 찾아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원리 한 줄 한 줄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클로드가 하는 말도 못 믿겠어 하시면 궁극의 방법인 동전 혹은 주사위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주사위 굴리라는 얘기가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일단 안 하면 쿠사리 주니까 일단 맞으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좀 쳐맞으면서 그냥 쿠사리 받기 싫어가지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해피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토미님? 사람들이 이제 주사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예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거로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제 영상 댓글에도 그 콜드카드 사건 좀 황당하다. 뭘 믿고 그 기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그 기기가 탁 뱉어내는 그거를 쓰는 게 좀 그 처음에 공부할 땐 몰라도 공부할 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연히 좀 의심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기계가 이제 그 인간이 사용할 때는 그 인터페이스 UI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 들어가면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디폴트가 만약에 주사위 굴리기로 가고 거기서 뭐 점 3개 클릭해가지고 그냥 자동 만들기 이게 순서만 바꿔줬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았겠어요? 주사위가 없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사위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일단 디폴트가 자동 생성으로 되어 있고 그냥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 거 그 클릭해야지나 엔트로피 증가하기 같은 게 나오고 또 한 번 눌러야지 주사위냐 동전이냐로 가니까 이게 사실 모르고 그냥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매뉴얼 같은 거 교육이 이렇게 뭐 영상이든 뭐든 봤다면 알았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요새는 활동을 거의 안 하시지만 비트코인 백서 해설을 집필하신 또 필레버님이 아주 또 지대한 공을 세우신 게 아닌가. 그 하드웨어 저기 뭐죠? 그 검은색 책 제목. 비트코인 그 사용 가이드 사용 가이드. 예, 사용 가이드 보면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참 아주 너무 잘 나와 그냥 있잖아요. 거의 그냥 영상 볼 필요도 없이 그 실은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영상 다 안, 이렇게 네. 아주 잘 써져 있어서 사진 풀 컬러로 막 다 돼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저희가 책을 말씀드려도 지금 그 책 못 사죠? 철판 그 절판이죠. 백서는 절판된 지 오래됐고 가이드도 백서는. 예, 가이드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무튼 재고로 확인했을 때 교보 광화문에 한 자릿수 때 남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아마 지금은 저도 지금 절판되지 네, 않았을까. 지금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책은요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사놔야 된다. 그냥 절판되면 끝입니다. 진짜 빨리빨리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놓칩니다. 네. 아, 그 책 갖고 있으면은 뭐 사실 뭐 그때그때 꺼내서 보고 뭐 플로드 세팅할 때도 그 책 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뭐 라이트닝 뭐 노드 설정하고 뭐 지갑 설정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너무 좋은 책인데 어쨌든 그런 책들도 한국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아토믹님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이 그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알고 또 뭐 저희와 같이 영상 만들고 계속 알려주시는 많은 비트 맥시 분들 여러 곳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 한국 내에서는 주사위로 굴리는 게 그래도 보편화되고 아주 그냥 정석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아까 아토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디폴트가 주사위인 거가 돼버리는 상황을 만든 거는 야, 한국 비트 맥시들의 어떤 지대한 선배님들의 공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야 그 신화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대비한다고 뭐 그 잘 정확하게 그 항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해 홍수가 나서 그 홍수를 막으려고 뭐 또 어디로 옮겼더니 그 다음에는 뭐 산사태가 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이곳저곳 옮겼는데 결국은 매번 리스크는 다른 형태로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매 그런 하락장마다 다른 리스크로 별별 사건. 저는 이번에는 이런 사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다행히 우리는 안전한 곳에
그 리스크가 닿지 않는 곳에 집을 짓고 한국 비트코이너들만 딱 살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깨어나가지고 막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토믹님, 선배님들. 뭐 아토믹님의 대예언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뭔가가 나온다면 뭐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 지갑 셀프 커스터디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에이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다음번에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요런 걸로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습니까? 요건 어, 안에서 아니 이런 뭐랄까 같은 유형 지금 같이 어떤 했는데 이게 터지는 거라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지금 해외에서 좀 잘못된 자꾸 퍼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해외에서 하는 대다수의 얘기는 패스프레이즈는 필수다. 플러스 멀티시그, 멀티벤더라고 하더라고요. 멀티벤더. 네. 그러니까 여러 제조 업체라는 표현이겠죠. 네. 여러 제조 업체에서 만든 시드를 해서 멀티시그를 하는 게 필수다. 네. 답이다. 네. 정답이다라고 이제 혹은 네, 그렇게 거의 정설처럼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시장에 보니까.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넷달바님 영상에서도 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주 넷달바님 최근 영상들 그 지갑 이 사태와 관련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넷달바님이 우측 상단에 띄워놓으시겠죠. 그 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넷달바님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뭐 맥시 분들도 설명해주시고 뭐 데드생님도 X에서 이렇게 쓰신 글을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지갑의 그 관리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안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툴의 그 범위 안에서 관리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떤 무비판적으로 일단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멀티시그의 지갑 하나를 잃어버린다던가 관리를 못했다라던가 아니면 패스프레이즈라는 거는 이제 12개나 24개의 니모닉 단어 외에 숨겨져 있는 히든 코드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또 적어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랬다가 그냥 어느 순간 까먹어가지고 그냥 시겁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 이 초보자들한테는 또 패스프레이즈 설정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그렇게 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들을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옮겨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거죠. 수 있다가냐 터질 것이다. 아 터질 것이다. 예언이네요. 마치 필수처럼 이제 해외는 갑자기 그 동시다발적으로 패스프레이즈와 멀티시가 정답이다. 다들 이렇게 많이 거의 정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히 저희 일본 코지라는 분이 이제 저희 한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글이 많이 퍼졌거든요. 네. 한국 비트코이너들이 사태를 좀 피해 이유, 그러니까 를 돌리게 하는 그런 것을 권장했다. 라면서 그걸 기초로 주사위를 왜 던져? 라는 얘기가 좀 퍼지면서 주사위를 굴리는 방법, 막 그거를 이제 다시 해외에서는 조금 이슈가 돼서 뭐 이런 걸 왜 굴리고 있어?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당연히 굴렸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좀 퍼지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누군가 멀티시그가 무조건 정답이다 또는 패스프레이즈를 무조건 해야 이번 사태처럼 이런 것을 뭐 예방할 수 있다 필수다 라고 해서 그걸 따르면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고 나에게 맞고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과
그거를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패스프레이즈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쓸 때 뭐 예를 들어 설정한 패스프레이즈의 그 MFP를 미리 확인해서 맞는지 보고 그거를 MFP를 뭐 따로 보관한다던가 알고 있다던가 요런 기본적인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MFP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패스프레이즈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보내놓고 나서 딱 패스프레이즈 넣었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아토믹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그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아마 이제 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부연 설명 드리면 니모닉을 넣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헷갈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 물어봤는데 니모닉을 넣어서 만든 지갑이 있는데 12개의 니모닉으로 만든 지갑이 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패스프레이즈가 그래 비밀 뭐 히든 코드 같은 거라며 비밀번호 같은 거라며 그러면 나 패스프레이즈 설정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프레이즈 설정하면 그 비밀번호 모르면 못 빼가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네가 아니라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면 패스프레이즈가 설정된 지갑은 전혀 다른 지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주소를 갖고 있는 지갑이. 저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막 내 딸바님한테 물어보고 개념을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패스프레이즈가 설정되면 그냥 다른 지갑이에요. 니모닉은 그대로지만 패스프레이즈를 넣었냐 안 넣었냐로 다른 지갑이 되고 다른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 비밀번호 눌렀을 때 잘못 눌러서 뭐 리젝 이게 아니라 다른 지갑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없지? 해서 또 다른 패스프레이즈를 내가 입력하면 또 다른 지갑이 만들어집니다. 무한 이 궤도 안에 갇혀요. 그냥 여기서 한번 혼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처음에 세팅했고 넣어놨던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를 모르니까 MFP라는 건 이제 마스터 핑거 프린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패스프레이즈까지 넣어서 나온 내 지갑이 갖고 있는 코드 같은 거 이렇게 군번 같이 그거를 적어 놓거나 기억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활성화된 상태의 그 지갑이 내가 원래 정확한 패스프레이즈를 넣고 내가 쓰던 그 비트코인 지갑 상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뭐 여기서 더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부연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패스프레이즈 설정했다가 까먹거나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이건 뭐 진땀 흘리는 정도가 뭐 처음에 비트코인 뭐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가 그 막 왜 도착 안 하지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익숙하고 개념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그중에 나에게는 멀티시그가 맞을까? 나에게는 패스프레이즈가 맞을까? 패스프레이즈는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적합한 걸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그냥 그런 것들도 모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또 한 번 터질 것이다 라는 아토믹님의 예언이 있는 거고 내 딸바님 네. 이 예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난 동의하지 않아? 입니까? 한국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 얘기 듣고 네. 보면 한국은 워낙 그 주류 의견이 이게 명확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뭘 그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일 아닌데 뭐 주사위만 잘 굴렸으면 땡이지 뭐 이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고 근데 예, 한국에서도 사실 그 아픔이 좀 이제 있죠. 그 아주 뭐 화자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패스프레이즈 특히 문제로 인해서 뭐 그게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거를 끌어올리기는 해서 뭐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주사위 굴리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 멀티시그 패스프레이즈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예, 자칫하면 좀 대규모로 진짜 사람들이 뭔가 사고 여기저기서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참에 내가 엔트로피가 무작위성이 무엇인지 진짜 랜덤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 넷달바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무작위성이 높을수록 어쨌든 더 난수에 가까운 형태에서 만들어진 안전한 니모닉을 만들 수 있는 거니 이참에 한번 그런 지갑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지갑을 뭐 주사위를 굴리기를 하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검토를 하든 그렇게 해서 한번 니모닉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니모닉을 뭐 한번 옮겨서 뭐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해 보겠다라고 판단하면 옮겨서 지갑을 이동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참에 조금 더 뭔가 보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패스프레이즈라는 것도 있고 멀티시그라는 것도 있던데 그게 뭔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전반적으로 해보고 이 방식이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적합할까 아니면 또는 자칫 잘못해서 생길 휴먼 에러가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겠다 할까? 이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리는 결론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지 뭔가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듯이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거, 그냥 달려가는 거, 요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하자. 요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요거는 그, 사실은 뭐 지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네. 전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 네. 거죠. 사실 이런 얘기, 우리 22년, 23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억 아마 두 분 나실 겁니다. 저희가 스페이스 진짜 오지게 했던 게 22년부터 23년 12월 31일? 뭐 요때까지 하고, 그때 이제 블록 사이즈 전쟁 매주 이렇게 한 챕터씩, 두 챕터씩 공부하던 거 마치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일종의 뭐 은퇴 같은 선언 이런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저 이제 안 네.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이제 뭐 ETF도 곧 될 것 같고, 진짜로 된다 하더니 될 것 같고, 어차피 상승작 오면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할 사람들 다 사라지니까 비트맥시 사관학교 잠시 문 닫자, 약간 요런 뭐 농담 진담 비슷하게 하다가 해서 그런지 22년, 23년도부터 보이는 이제 고인물 분들 아이디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요 사이에 좀 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패스프레이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뭐 무작위성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러니까 뭐 워낙 22년, 23년에 걸쳐서 추악한, 특히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좀 다들 많이 질리고 질려서 좀 독하게 비트코인을 좀 파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는 뭐 그 정도로 추악한 일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계속 사실 비트코인한테 좋은 일만 있었죠. ETF 맞죠. 시작을 필두로. 그래서 그런지 그게 또 어떤 23년 이전, 24년 1월 이후 이렇게 좀 그게 갈리지 않나. 그리고 24년부터는 저도 막 그렇게 열심히,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뭐 셀프 커스터디나 보관법이라든가 막 이런 자세한 얘기는 뭐 저도 공부가 한번 끝났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좀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지. 조금은 이제 그쪽에는 관심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관련 컨텐츠도 좀 안 만들기도 했고, 예, 그런
그때가 좀 기점인 것 음. 같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막 저희끼리 되게 푸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계시던 분들하고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참 척박하다. 여기 거의 불모지고 뭐 비트코인 맥시도 많이 없고 근데 뭐 해외 부럽다. 해외는 그렇게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막 뭐 언제 우리 따라가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뒤늦어도 패스트 팔로워는 하지 않냐.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배워가지고 또 따라가면 또 뭔가 좀 기가 막힌 성과를 또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씬에 대한민국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불모지 변방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와칸다 와칸다 이런 포에버. 느낌의 와칸다 포에버의 그 지역처럼 어디 이렇게 숲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방어막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최신 무기들 들고서 윙윙 하고 있는 폐관수련 엄청 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동네네.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걸 이제 뭐 지미송님도 언급을 하시고 맥스 카이저도 그 지미송님 글을 또 언급했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죠? 그거 이제 화면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전 되게 그러네 했어요. 얼굴 안 깐다고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전 요새 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맥시 분들은 이제 그 뜻을 다 헤아리고 계시지만 대체로 이제 처음 이런 거를 겪는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느끼시잖아요. 뭐야, 왜 얼굴도 안 까? 뭐, 무조건 계좌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지미송님 그 포스팅에 한국 커뮤니티 문화가, 그러니까 나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거기 인플루언서들, 거기 비트코이너들 되게 많이 알아. 근데 나 걔네 본명 거의 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가 누군지 사실 모른다고. 그러면서 인플루언서의 굉장히 절대적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휘둘리는 우리의 이 문화,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하면 이제 지미송 형님이 있는 그 외국의 그 문화는 이런 걸 좀 보고 배워야 돼. 요런 걸 했고, 이거를 또 맥스카이저가 리포스팅 하면서 문화가 중요하다. Culture matters. 이렇게 짧게 또 리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콜드카드도 요거 리트해야겠습니다. 카드에서도 리트윗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나라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갈 때쯤 8월 31일 아토백님, 예. 되게 중요한 행사가 이 어떤 위기 순간에 빛났던 대한민국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3일간 이제 오리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이제 올해 초에 계속 발표를 했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 또 한국 비트코이너들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서 실제로 해외 분들이 이제 엄청 계속 물어보시고 한국 비트코이너들 엄청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뭐 여기저기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저한테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K-맥시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가슴 아픈 사건들이 해외에서 지금 벌어져서 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빛났던 어떤 그 사례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또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일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일어나는 비트코인 온리 컨퍼런스,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의 어떤 시작점이 곧 다가왔기에 많은 해외 비트 맥시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뭔가 문의를 해오고 있다. 그러면 뭐 연사 라인업이 계속 이제 지금 확충되고 있지만 이런 계기 때문에 맥스 카이저도 리트윗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혹여 뭔가 그동안 컨택이 좀 잘 안 됐거나 좀 섭외가 좀 난항을 겪었던 인물이 연결이 됐다던가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누군지 언급 안 해도 됩니다. 누군지 언급 안 해도 돼요.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하. 컨택이 되어 있고 곧 회의 컨퍼런스 저희 줌 같은 저 구글 미덥 네. 같은 이 콜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야. 뭐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 현재 오늘 8월 7일 만약에 된다면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확정이 아이고. 된다면.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컨퍼런스에 더 많은 좋은 연사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계신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기회니까 그런 기회 좀 잘 연결해서 더 풍성하고 알찬 컨퍼런스 될 수 있게 아토믹님 오리진 X에서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오리진 서울 컨퍼런스 저희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배너에 오리진 X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토믹 리스펙 메달바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하자고 하면 뭐 이제 끝도 없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벌써 한 2시간 정도 돼가나요? 메달바님? 네,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됐으면 뭐 일단 지금 저희가 나누기로 했었던 내용 중에서 뭐 대부분 언급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두 분 뭐 이번 사건 그다음에 앞으로 뭐 요것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 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언급을 주시죠. 일단 뭐 표정 보니까 아토미님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잠깐 드리고 네 딸바님 먼저 혹시 지금 이번 영상 관련돼서 뭐 좀 못 남긴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말씀 주십시오. 네. 이제 지미송 형님이 얘기했던 인플루언서 중심의 그 어떤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콜드카드 스폰서십 받은 해외 비트코이너가 누구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거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해외 비트코인 온리 팟캐스트에서 콜드카드 스폰서십을 안 받은 팟캐스트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뭐 그만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콜드카드 언급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뭐 광고비를 받았겠죠. 공짜로 뭐 광고를 해주진 않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콜드카드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전 이후 이런 게 좀 있는데 언제 제가 생각이 좀 탁 바뀐 계기가 있었냐면 처음 시드 사이너한테 시비 걸 때 그때 좀 왜 이러지? 이 생각을 처음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2023년도 막 이때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이거는 좀 건전한 어떤 서로 보안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이건 좀 인신공격이다 싶은 그런 장면을 포착을 했고 뭐 물론 저는 그때 시드 사이너에 약간 편향이 돼 있긴 했습니다. 홀드카드도 물론 써보려고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제대로 공부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월렛이기도 했고 뭐 이른바 애착이 좀 있었죠.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수위 높은, 근데 그 수위 높은 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 결함만이 아닌 그 이상을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러길래, 얘 약간 왜 이러지?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 그런 거는 무섭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뭐 제가 사실 뭐라고, 여러분들 뭐, 콜드카드 이거 약간 인성이 좀 별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막 이런 말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뭐 제가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뭐, 예를 들면, 그 내가 그 처음에 스페로 월렛하고 이런 거, 에어갭 트랜잭션이나 이런 원리 배운 그 캐나다 비트코이너 있죠? BTC 세션. 뭐 내가 나중에 뭐 한국에 뭐 BTC 세션 같은 거 돼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나도 스폰서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 지금 한국에서 셀프 커스터디 유튜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에. 그래서 좀 말을 아꼈죠. 딱히 시드 사이너를 뭐 편드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콜드카드 욕하는 얘기도 안 하고 결국 시드 사이너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되게 사필 규정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진짜 좀 약간은 저열하게 비열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그 회사가 막 이렇게 몰락을 겪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내부 자기 검열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비트코이너 문화가 지미송 형 말대로 그렇게 인플루언서들한테 많이 휘둘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할 말 있으면 좀 하는 거. 네.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좀 안전지대, 한국은 이런 데에서 좀 안전지대다. 이런 거에 많이 공헌한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가감 없이 내 생각 부담 없이 얘기해야지. 그냥 왠지 그때 제가 조금은 약간은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뭐 아닌 거 아닌 거라고 하는 거, 긴 거 길다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 내가 왜 못했을까? 좀 그런 후회 비슷한 게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가 그래도 한국에 잘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서로 또 이견이 생겼을 때는 또 치열하게 또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감정보다는 팩트를 기반해서 뭐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오픈 소스 얘기하셨는데 이제 서로의 생각을 오픈해서 드러내놓고 검증하고 서로 뭐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이 서로의 생각이 섞이면서 더 단단하고 어떤 외부의 공격에 강한 어떤 그 코어 멘탈을 만들고 그 커뮤니티의 그죠,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도 뭐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논리로 해서 막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인정 안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걔 말이 맞는 거 알고 있어서 다음번에 슬쩍 이제 나도 좀 그런 걸로 이제 재무장하고 약간 네,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뭐 순간순간의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발전해 나가고 같이 발전하고 건전하게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문화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 역시 선배님들 그다음에 지금 사실 무림 고수들이 한국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 가서 비트코인 아는 척 했다가는 정말 뼈도 못 망신당하기 딱 추립니다. 예, 뼈도 못 추립니다. 절대 잘난 척하거나 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무림에는 고수가 존재하고 고수는 조용히 갖고 와서 쾅 하고 칼로 한번 베고 간다는 거 그런 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제 좀 조심스럽고 늘 겸손한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그런 문화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종이 결국 이렇게 다양하니까 되게 강인한 방향으로 또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돌고 돌면 뭘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강인한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다면 또 우리의 강인한 육체를 만들어주는 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토믹님, 예. 그 강인한 육체를 만들어주는 곳은 심플러스 SPT 공점. 맞습니다. 헬스는? 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 강인한 신체를 만들어주는 곳은? 이라고 했는데도 아토믹님이 흔들리지 않고 심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헬스는 그러면 바로 술술술 나온다. 마곡역 6번 출구 보도 1분 거리 마곡 595 빌딩. 저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저희가 찍어서 그런가요? 300평대 넓은 운동 공간, 라이트닝 결제 시 기존 가격 46만 2천 원을 33만 원에 할인 플러스 PT 2회 무료 제공까지 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호텔식 다양한 것들, 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그 다음에 조교기, 그리고 마치고 나왔을 때 마실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칸칸이 나와져 있는 샤워 부스까지 포함해서 호텔식 헬스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심플러스 헬스PT 마곡역점에 가셔서,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내 딸바 리스펙 아토믹 구독자 인증 시에 하루 무료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 4월 특별 이벤트였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연중 이벤트로 바뀌어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가시면 되고, 여러분 긴장의 끝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조 감자탕 일미집도 요 팟캐스트 끝나기 전에 기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초반에 너무 진지한 얘기들 하다가 이 광고를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목마 언제 나오나 오히려 기다려지는. 30분 전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네요. 내 딸바님 덕분에 저는 애시당초 주사위 던지기 학과 졸업생이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처음에 큰일 하셨습니다, 진짜. 뭐 우연이죠. 뭐 제가 첫 단추로 어떤 시드 사이너라는 걸 발견한 거가 뭐 되게 뭐 우연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저 그때 그냥 키스톤 살 수도 있었는데 시드 사이너 알게 되면서 막 그러니까요. 한국 커뮤니티에 퍼지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볼 날이 생기질 않나. 뭐 그리고 시드 사이너 그 프로젝트 만든 애가 한국 컨퍼런스도 오고 뭐 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계속 잘 알아가게 되고 계속 안전하게 지키고 모아갈 수 있는 것도 그런 말씀하셨던 우연의 연속들이 연결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과 행운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뭐 아무리 일찍 알았더라도 사실은 하나 삐끗, 조금 가다가 다른 데서 하나 삐끗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순간순간 나락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지뢰밭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냥 안 팔면 된다가 아니라 뭐 이 개념들 뭐 여기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고 스스로 더 이렇게 강하게 무장하고 이렇게 돼야만 진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 그냥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네. 난이도 극강이지 않나. 물론 그 극강의 난이도에 맞는 그 흥분한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연과 행운이 있었음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난 키우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난 키우는 거.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로.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과 노심초사하면서 뭐 어디 뿌리가 썩진 않았나, 뭐 잎사귀가 뭐 어디 죽은 건 없나. 끊임없이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노심초사가 진짜 흔히 생각하는 그 노심초사 말고 좀 다른 의미의 노심초사를 계속하고 신경 써줘야 또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셀프 커스터디 했으니까 난 이제 끝. 네. 휴. 이제 숙제 끝. 아니란다. 응, 아니야.
자, 아토믹님 예. 그렇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 아니면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있으십니까? 일단 뭐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신 한국 비트코이너 분들, 그리고 음. 올바르게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거나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책을 써주셔서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그 모든 한국 비트코이너 분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좀 저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퍼져서 보고 또 전파가 되고 하다 보니 한국어 자료가 사실 없었다면 어쩌면 저희도 좀 안 좋은 사태에 휘말렸거나 아니면 이 사태가 터졌을 때 허둥지둥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 대형 카오스에 아마 패닉이 오는 사태가 나지 않았을까? 뭐 사고가 당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막 지갑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었어? 뭐 주사위가 뭔데라는 그런 이런 사태 또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전파해 주신 모든 한국 비트코이너 분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두 뭐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거 3창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3창을 한번 같이 외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마 네. 저희 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건네야 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뭐 인사할 수 없지만 요 방송 통해서 감사 3창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그분들도 네.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런 여러 자료랑 이런 거 해주신 분들 포함,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또 말 잘 듣고 또 잘 따라해주신 모든 비트코이너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냥 해파리 먹어가면서도 짜증나고 가지 않고 계속 그 구박 당해가면서 결국엔 끝까지 믿고 하셨던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펙 아토믹 넷달바 저희가 대표로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과 함께 따라주셨던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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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언젠가 사석에서 만나 뵐 날이 왔을 때는 원조 감자탕 1미집에서 따뜻한 감자탕 하나를 역삼에서 만난다면 역삼점에서, 평촌에서 만난다면 평촌 오비즈 타워점에서 감자탕을 한번 따뜻하게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곳은 감자탕의 시래기와 양념장이 없이 국내산 돼지뼈와 감자 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아이언님 요 원조 감자탕 1미집 지금 광고 주신데 비트맥시십니다. 형님 역삼점에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감사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광고랑 연결하면 이 감사의 어떤 의미가 너무 길어지면 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요 정도만 묻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께 제가 이 원조 감자탕 1미집 함께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원조 감자탕 1미집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근데 이건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라이트닝 결제 시 20% 할인입니다. 요거까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 비트맥시가 운영하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정말 주사위 굴리기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곳곳에 있는 비트맥시 분들이 하시는 가게, 여기서 받는 라이트닝 결제 시 할인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 주시고 글을 써 주시는 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 그리고 아토믹님처럼 오랫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야의 고수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고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고
자신들의 생각을 널리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게 단단하고 강인하고 뭔가 건전한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게 전 세계에 퍼지고 회자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하고, 하락장이지만 가격만은 거의 4조 원 가자에 부합한 순간이 왔을 때도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위상에 맞는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당연히 올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금같이 즐기고, 아토미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락장에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게임이라도 해라, 즐겨라, 기다리면 올 것이니, 요 멘트처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는 우리 또 꿀성대 맷달바님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대형 게이트가 발생했는데 비트코인 가격 지금 어떤가요? 꿈쩍도 안 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아마 비트코인 역사책이 나온다면 굉장히 어떤 마일스톤 중 하나로 기록될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콜드카드 사태, 이 콜드카드 게이트가 아마 비트코인의 어떤 뭐 대중 채택, 매스 어덥션, 이거를 분명히 이 시계를 뒤로 돌린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비트코인은 부침을 겪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어떤 오해와 이거를 또 한 번 설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FTX가 망한 거, 뭐 마운트 곡스가 파산한 거,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이 부침이 결국 안티프레자일한 비트코인을 더욱더 그냥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꿈쩍도 안 하는 거 생각 다시 해보시면 그러네, 비트코인 이거 참 단단하네, 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마무리 멘트가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비트코이너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